노영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골무를 자꾸 주라고 하느냐? 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표현인데, 근데 이거는 줘보면 압니다. 줘보면 하루 이틀 2, 3일 상간에 식물의 생기가 달라진 게 느껴질 겁니다. 자, 물론 골물이 무조건 좋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에 맞게 주었을 때 이게 폭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골물의 결과물은 뿌리입니다. 뿌리는 누가 뭐래도 물을 따라 움직입니다. 토양에 수분이 없으면 절대 뿌리가 뻗어나가지 못해요. 이 부분을 골물을 통해서 뿌리의 길을 열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열매 비대 및 꽃의 크기에 이 물이 관여해준다. 물은 곧 뿌리니까. 또한 토양 내 물기를 만들어주므로 토양에 있는 다양한 양분들의 분해 및 녹는 점 등 이 미생물 등 다양한 부분에게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역할을 하는 게 물이란 말이야. 물. 마른 토양에서는 절대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인정을 해야 돼요. 다만 단점도 존재는 해요. 자, 첫째 단점은 세력을 증가시키는 거지. 왜? 뿌리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다양한 뿌리가 발생을 하고 그 결과물 순회양이 많아진다. 근데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이거는 득이 되는 상황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 된 거지. 열매만 있다면 이건 다 우리 득이야. 자, 뿌리가 약해졌을 때 주는 게 낫다는 거지. 왜? 뿌리가 약하다의 다른 말은 신초가 힘이 없다는 거니까. 자, 여튼 골물을 잘 사용하면 식물의 세력을 높일 수 있다. 이 점을 생각해서 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열매 비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매가 탕탕 터질 수는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이야기인데 근데 사회에 따라 이게 나쁜 결과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결과물은 열매 작은 걸 키워준다는 거고 나쁜 결과물은 열매 이제 꽃자리나 이런 자리가 터지는 거지. 습을 높인다. 식물에게 습은 안타깝게도 이제 곰팡이의 폭발점으로 이어진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균병이 심한 농가들의 하우스에 들어가면 습이 높습니다. 자, 골물을 주었을 때 환기가 동반이 안 되면 흰가루라든지 잿빛 이런 다양한 곰팡이의 폭발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흰가루가 뜨문뜨문 생기는 건 식물 세포의 건조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줄기를 타고 뻗어나가는 이 흰가루는 이건 습도입니다. 습이 높아진 결과물이다. 이런 걸 좀 이해를 하면서 내 하우스의 조건을 좀 개선을 해 주어야 된다. 저는 계속 이런 표현을 해요. 아시에 걸맞는 뿌리. 자, 아시는 겨울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술이 많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한두 줄로 갈래도 충분히 아시 뭐 2개 정도는 수확할 수 있다. 근데 아시 엇갈이 걸맞는 뿌리. 이게 중요한 포인트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뿌리를 좀 더 증가시켜도 문제가 뿌리 냉의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지. 그래 중간에 앞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뿌리를 매주어야 된다. 자, 그리고 두분리, 세분리 뿌리. 이 뿌리가 있어야지 4월, 5월에 폭발적으로 수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뿌리 없이는 절대 4월에 첼스박스도 힘들어. 자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이때 2, 3월 골물 4월에 근 200에서 300박스 수확이 되기 때문에 이 폭발점을 만들어내려면 그에 걸맞는 뿌리를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골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왜? 골물은 물량 자체가 달라. 이건 3회 도톤가량의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에 따라 흙이 달라. 흙이. 자, 골물을 주었을 때 토양에 물이 채워진 시간이 다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예요. 골물만 잘 주면 토양의 수분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지. 부족한 부분까지도 이 골물이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에 노는 이 공간이 달라진다. 뿌리는 수분을 따라 뻗어나간다. 이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또한 물의 pH. 물의 pH는 중성입니다. 중성. 그리고 EC 또한 낮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 내 토양 내 pH와 EC를 안정화시켜주는 게 골물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뿌리의 세포가 더 좋아진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런 게 이해가 돼야지 내가 어떤 전략을 짤 수 있겠다.
어떤 방법론을 대입을 할 수 있겠다. 그런 기준점이 다시 나온다는 거지. 생각보다 내용이 많네요. 이 씨는 토양 내의 찌꺼기다. 개인적으로 이 씨를 좀 낮게 관리하는 게 현명합니다. 이 씨로 억제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씨를 높이면 뿌리가 주춤하기 때문에 작물체 내 잎색이 순간적으로 진해지고 식물이 몸짓해. 근데 그렇게 되면 뿌리가 빨리 늙어. 그리고 웬만하면 이 씨를 낮게 하는 게 맞다. pH는 토양과 뿌리의 양분의 이제 교환 수치다. pH가 높고 낮음에 따라 뿌리에 흡수되는 다양한 양분들이 달라진다. pH가 높고 낮은 농가에 가보면 겨순이 좀 덜 나오거나 왠지 무언가 결핍된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pH의 영향이다. 이 부분의 해소는 물만한 게 없습니다. 물 자체가 이미 중성이기 때문에 물만 잘 개입하면 pH도 맞아지고 EC도 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절대적이다. 그렇다면 왜 pH가 높아질까? 왜? 개인적으로 흙과 탭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표현해요. 왜? 우리가 토양을 만들 때 흙과 탭이만큼 이 양을 많이 쓰는 게 없다는 거지. 기비라든지 이런 건 그렇게 많이 넣는 게 아니야. 흙의 객도 이때 이제 산성흙을 받았다 생각해봐요. 산성흙을. 얘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자꾸 산성이 되는 거지. 그래 이런 부분을 희석하는데도 결국은 물이 개입을 해야 돼. 물이. 흙 다음으로 퇴비에도 영향을 받는데 퇴비는 pH가 좀 높다고 다들 얘기를 해요. 여튼 이 퇴비로 인해서도 순간적으로 pH가 높아진다. 이 모든 걸 결국은 물이 개입을 해야 된다. 기비추비는 사용량이 좀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pH의 변화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씨는 충분히 기비추비에도 영향을 받아. 왜? 기비가 이제 뭉쳐져 뿌려졌을 때 그때 위치별로 이제 이 씨의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다. 추비 시에 물을 적게 주고 양을 많이 주면 이 씨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거죠. 결국은. 어우 목이 안 좋다. 자, 이 다음은 다음에 또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옳다 그르다를 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한동에 이제 각 달마다 수량의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뿌리입니다. 뿌리. 자, 골물을 안 주더라도 뿌리를 폭발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요. 절대 이건 비료 농약의 문제가 아니요. 뿌리입니다. 뿌리. 재배로서 가장 중요한 건 뿌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 이론만 나온다면 충분히 결과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